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 목장 한번 돌아보셨나요? 네네. 네, 목장은 이제 이쪽 우리 집이 요 뒤쪽에 있고 쭉 올라서 제일 끝에 보면 위에 이제 검은 건물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거기가 우리 요거트를 만드는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는 이 우유를 전량 다른 서울 우유나 부산 우유나 이렇게 나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장에서 전부 가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즈도 만들고 요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편하게 하려 그러면 그냥 우유만 짜서 나비를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자꾸 이렇게 이제 열어 주셔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자꾸 힘든 길을 가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목장을 잠깐 해낭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잠시 하고 시간이 제가 한 30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농업이 꿈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공부 좀 해가지고 크게 되라고 서울로 보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쌈박질만 하고 놀고 이러다가 집이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를 떨어져가지고 있어 보니까 큰엄마 집에 있었는데 큰엄마는 사실 큰엄마지만은 부모 같은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자기는 잘해준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시골에 가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니 뭐 할래? 그러면 나는 뭐가 되든지 시골 가서 농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하고 또 시골에 있는 이 전경이나 모습들이 너무너무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는 생활기록 보면 전부 농업입니다. 장래 희망이 농업.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까지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을 처음 시작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돈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버섯을 다니면 이제 땅 수확할 수 있는 게 버섯이 최고 수확이 높아 굉장히 돈을 할 수 있는 게 높아서 버섯 사업을 하다가도 안 되고 또 염소 사육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우 사육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때가 맞아야 되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게 돈이 되고 또 성취감을 이루고 뭐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그한 게 이제 낙농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낙농업을 하다가 이제 우유가 많이 남고 또 그때만 해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고 2010년도부터 유가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유가공을 배울 때 우리나라에 유가공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그냥 우유만 마시는 우유만 생산을 했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수소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순천대학교 배인유 교수님이란 분이 이 유가공에 대해서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아침에 젖을 이제 3시, 4시 돼서 짜놓고 여기서 1시간 반 거리인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와서 저녁 와서 젖을 짜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유가공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나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으로 60하는데 집에 나이로는 63입니다. 2살 까먹었어. 이렇게 많은 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부 다 아무 영양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남들 보라고 일부러 그냥 폐지 수만 많게 만들었고, 예, 그 덩어리가 갖고는 저희들이 이제 2020년에 뭐가 왔죠? 코로나 왔죠, 그죠? 우리도 코로나가 와서 있던 직원들도 전부 다 내보내고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0년 4월 30일 날 서민갑부에 나왔어요. 네, 서민갑부에 한번 나오면서부터 그 뒤에 이제 쭉 따라서 여기 보면 동네 한 바퀴, 나는 농부다, 뭐 이렇게 해서
방송에 많이 출연이 되고 나서 이제 판매량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갑부는 아닙니다. 힘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PD나 이 사람들은 어쨌든지 이제 방송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분식 해결하는 거 들어봤죠, 그죠? 네. 이것저것 막 보태가지고 이제 매출을 맞추니까 자기네들이 서민갑부라고 내세울 만한 이런 돈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젖소에 젖을 짜가지고 그걸 요거트를 만들어서 파는데 요거트 만드는 공장은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 법인에다가 납품하는 그것도 이제 돈을 매출로 잡고 요것도 팔아서 파는 것도 매출로 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버섯을 해서 이제 포자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염소 사육 역시 해봤자 돈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산후를 사육해서 팔라 그러니까 98년도에 팔았는데 98년도 뭐 갔을까요? IMF. 소를 3년 동안 키워가지고 팔라 그러니까 송아지 값이 안 돼. 소를 값은 뭐 내가 됐고 이래서 한우를 키워가고 이제 안 되겠고 내가 3년 동안 키웠는데 팔 때 시세가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래서 이제 다시 그 낙농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에 낙농이 최고 그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 이런 품목이었어요. 쌀하고 낙농하고 우유하고. 왜냐면 우유는 이틀만 우유 회사에서 안 가져가면 농민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집에 있는 냉장고가 우유를 저장하는 냉장고가 냉각기가 보통 보면 이틀 저장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유를 짜면 1톤, 2톤 단위로 이렇게 짜기 때문에 냉장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보통 이틀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넘어가면 농가에서 전부 100%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가격을 딱 보전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역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료값이나 풀값이 너무 비싸서 젖소를 하는 낙농가에는 젖소도 수입이죠, 그죠? 북유럽이 원산입니다. 그리고 풀도 100% 수입을 해요. 또 사료도 100% 수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젖소를 사용하는 농가에서 국산화로 한국 우리 물품을 가지고 소를 먹을 수 있는 물밖에 없어. 젖자는 일하는 사람, 외국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우를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하면서 이제 약 2만 평 규모의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짓다가 이제 여기 육아공을 하면서 이제 농사는 이제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면 도저히 분야가 너무 다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보통 육아공을 하게 되면 저녁에 밤에 내가 9시부터 저 우유를 가공을 합니다. 공장에 올라가서 가공을 하면 보통 한 2시 정도에 끝이 나요. 그걸 해야 그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병에 담는 총진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낮에 짜놓고 밤에 작업을 제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원분야에서 좀 물을 떴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한 3번을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 IMF 가서 실패하고, 네, 그때 이제 남 보정도 많이 써줬죠, 그 당시에는. 보정도 많이 써줘가지고 IMF 때도 실패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소질병이 와서 그래서 이제 계렉하고 브루셀라하고 구제역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오니까 질병이 오면 전부 소를 땅에다 묻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인수공통입니다. 소가 걸리면 사람도 걸려요. 그래서 정부에서 소는 산업동물입니다. 강아지는 애완동물인데 소는 산업동물. 이 소는 돈이 안 되면 도태를 내요. 지금도 큰 소가 죽고 큰 소를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경제성이 없으면 바로 도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 와서 땅에 묻는 것도 치료를 하면 나아요. 그 소들도.
구제역도 그렇고 브루셀라 또 뭐 이런 병들도 났는데 치료를 하는 것보다 죽는 게 그 경제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부 죽는 거예요. 왜냐면 돈도 돈이지만은 국민들이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브루셀라는 소의 생식기 질병입니다. 생식기 질병이라서 이것도 이제 사람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브루셀라에 걸렸어요. 네, 걸려가지고 보통 이제 소 질병을 치료할 때는 이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혈액을 우리 축산진흥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요 소가 계획이 있다, 브루셀라가 있다, 구제역이 있다 전부 이제 판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45마리를 저 뒤에 논에다 묻었습니다. 우리 집에 브루셀라가 걸려서 45마리를 묻었는데 3차까지 검사를 해서 이제 반응이 안 나오면 그냥 해도 되는데 3차까지 검사해서 계속 이제 질병 걸린 소가 나온다 이러면 그 목장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도 문을 한번 닫았습니다. 2005년도에 5월 17일부터 한 6개월 동안 문을 닫고 소를 전부 이제 도축장에 다 보내고 막 이제 축사를 전부 다 비우고 했었는데 이 브루셀라가 걸리면 온몸이 몸살을 난 것보다 더 아파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뼈마디는 다 아파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에 서울에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행정이 엉망이냐 그러면 2005년도에 어린군 보건소에 내 피를 뽑아서 국립보건원에 보낼 수 있는 그 앰플 있죠, 병. 그 병이 없었어. 그 병이 없어서 서울로 못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를 뽑아서 소 번호를 써가지고 가축진흥연구소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당장 직원들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 소가 너무 농도가 진해서 당장 도태를 해야 된다고 우리 집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들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소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걸렸는데 내 피인데 국립보건원에 보낼 수 있는 앰플이 없어서 내가 검사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사실 불법이거든. 소를 자기네들은 소만 해야 되지 사람은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없는 걸로 하고 자료도 지우고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쑥놈이 한 마리 걸렸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서류를 꾸미고 내가 내 발로 이제 그 보건병원에 가서 이제 내가 브루셀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몰라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그 다락에 올라가더니 원서를 가지고 내려와서 먼지를 툭툭 털고 이제 브루셀라 이제 질병을 쭉 보더니 내보고 옆에 오지마 저리 가라. 그래서 이제 1인실에 격리돼서 약 한 5주 동안 집중 치료를 받고 나왔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IMF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질병 때문에 축사를 한번 전부 다 비우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우유를 활용해서 이제 요거트를 시작하고 요거트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기는 축사 우리 지금 소방우 요 뒤쪽에 차교소들이 있는 데고 여기는 이제 우유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입니다. 이제 완전 자동화는 안 되고 일부 자동화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요거트를 만드는 배트입니다. 요거 하나에 1톤씩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규모는 약 한 5톤 정도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 생산되는 거 블루베리, 딸기, 요거트, 치즈, 요거는 구워 먹는 치즈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을 해서 지금 판매는 그쪽 그 섬진강 휴게소부터 부산의 금강가야 휴게소까지 그렇게 다 휴게소마다 다 지금 납품이 되고 영동고속도로에 그 몇 군데 지금 들어가고 있고 마트는 여기 진주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부산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큰 농협의 하나로 마트는 다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여기 있는데 이제 양하고 당나귀 이렇게 있는 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목장을 운영하는
방법이 첫째는 이제 낙농을 하고 그 두 번째로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6차 산업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낮에 보셨다시피 체험 학생들하고 밑에 이 간판에 보면 WPL이라고 있죠, 그죠? 네. 네, 거기 이제 농림부에서 현장 교수로 우리 목장이 지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농대생이나 농고생들이나 일반 농업인들이 우욕이 이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을 전량 그 전액을 전부 이제 농림부에서 다 부담을 해주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교육량이 많은 건 아닌데 그 점차 가면서 이제 늘려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지금 우리 목장의 컨텐츠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6차 산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처음에 요거트를 만들어서 그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 요거트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우리 그 다단계 업체에다가 요거트를 한번 팔았습니다. 그 TPS라는 내 용어를 줄인 그 원어 그 약자라서 뭐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냥 TPS라는 다단계 업체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너무 잘 팔려서 석 달 동안 그 나갈 물량을 미리 오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금은 또 달러로 받았어요. 홍콩에서. 와.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는 중국 사람이고 국적은 미국 사람이고 팔기로는 우리나라에 파는데 돈은 홍콩에서 달러로 받는데 한 달에 나가는 게 약 한 5만 불에서 7만 불 한 달에. 예. 그렇게 판매를 하다가 이렇게 가갖고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빚도 갖고 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웬걸 1년 조금 더 가니까 선불로 처음에는 돈을 주더니 자꾸 돈이 늦어져요. 이제 후불로 바꾸고 그 다음에 15일 하더니 한 달 되고 2달 되고 이러더만은 결국 이제 펑 터졌어. 네, 그리고 이제 터지고 보니까 우리가 2달 동안 못 받은 금액이 약 한 2억 6천 정도 못 받고 공장을 정설한다고 이렇게 공장을 막 늘리고 기계를 넣고 아까 본 그 기계를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병값, 아이스박스 뭐 이렇게 외상값하고 밀린 거하고 지금 한 7, 8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석 달 동안 판 물량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딴 데 개척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판매처를 알아볼 이유도 없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도가 나니까 한 군데도 팔 데가 없어. 한 병도. 그게 이제 2018년 불과 6년 전입니다. 18년 1월 달에 부도가 2월 달에 부도가 났는데 18년, 19년 2년 동안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빚쟁이는 돈 받으러 오죠. 이제 도망도 못 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집하고 소, 뭐 공장 전부 다 경매에 다 들어가고 5군데에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3군데에서 진행이 됐는데 가서 빌기도 하고 찾아가 사정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유예도 시키고 또 일부 갚아주고 갚아주고 결국 소는 그때 그 질병이 오고 나서 다시 소를 넣었는데 결국 그 소는 다 지키지 못하고 소가 또 경매에 다 풀려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소가 한 마리도 없이 소 2마리, 송아지 2마리 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 요거트를 부산위에서 공급을 받고 또 부산위가 안 되면 남의 집에 말통을 들고 가서 우유를 냉장고에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트를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만들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2000년도에 직원들을 전부 이제 내보내고 우리끼리 하자 그러고 그렇게 약 한 4개월 동안을 힘들게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20년 4월 30일 날 서민갑구 방송이 터진 거예요. 방송이 터져서 그때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매출이 또 확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자리가 잡히고 18년 19년 동안은 그렇게 소송을 끌고 힘들고 정말 그 내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
돌아오지 않는 로켓가 있으면 난 그냥 타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죽지는 못하니까 그죠? 네. 내가 죽으면 지옥을 가야 되고 이래서 내 손으로 죽지는 못하겠고 돌아오지 않는 로켓가 있으면 난 그냥 탔으면 좋겠다. 내 가족들도 있고 그때는 어머님도 계시고 또 이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애들이 넷이나 되는데 그때는 아무도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2년 동안은 아마 얼굴 인상이 안 펴진 것 같아요. 나는 웃는다고 웃는데 애들이 보면 항상 걱정이 이렇게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결혼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할 때는 정말 신앙도 좋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쭉 이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 신앙의 시간들하고 캡처를 해보면 내가 가장 재미있고 또 재산도 많이 늘려가고 온갖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할 때가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나고 이러면서 너무 거기에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럴 때는 물질적으로도 안 좋고 내 신앙적으로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 우리 농업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지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치유농업이나 그 우리 WPL 체험 요게 이제 큰 돈은 안 돼요. 큰 돈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치유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볼 때 치유농업이 굉장히 지금 그 핫한 그런 산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치매나 이런 걸 올 때 조금만 그게 한 2, 3년만 그 유예를 시켜도 정부로서는 그 사회적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치유농업을 많이 정부에서 육성을 시킬 거고 우리도 이제 우리 농장도 거기에 맞춰서 요 밑에 보면 논에 틀밭도 만들고 낮에 할머니들이 왔죠 그죠? 그 할머니들이 온 게 치유농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뭘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을 보고 자기네들이 부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이러면 자연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하고 이게 동화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치매나 이런 게 조금 늦게 올 수 있는 이런 그걸 지금 많이 앞으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고 우리 목장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WPL하고 생산하고 젖소하고 이제 체험이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농업은 우리 직업은 망가지가 넘죠 직업이. 근데 직업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해갑니다 지금. 시간이 딱 30분, 5분만 더 들어가요. 직업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빠르게 없어져요. 아까 카페에 어떤 그 친구들이 서울에 굉장히 부자들이고 옛날에 후지 필름에 근무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 근데 그 당시에 후지 필름에 근무할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그 탑마트나 아니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그 스냅 사진 뽑아갖고 하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돈도 많이 벌고 그 친구가 6개나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어요. 원주에 있고 울산에 있고 뭐 인천에 있고 이래갖고 6개나 하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 디카 또 휴대폰 이거 나오면서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바로 망했어. 네, 이게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줄 몰랐거든. 전부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 이렇게 되듯이 지금도 메가마트나 아니면 그 큰 이 홈플러스나 이런 게 지금 서울의 가장 부유층들이 가는 그 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이 지금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많이 닫는데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라서 문을 닫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글자 그대로 우리 만화영화 나오는 것처럼 알약을 먹고 이 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오기는 올 것입니다만은 우리 세대는
요 산업은 생명 산업이라서 정말 우리 세대는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고 지속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래서 농업이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은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에는 그래도 논이 매매가 됐는데 지금은 매매가 안 돼요. 작년에 논이 우리 마을에 10만원, 12만원 하던 게 안 팔려. 10만원 내나 안 팔려. 올해는 7만 5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논이 나오면 소문이 안 나고 지들끼리 그냥 친척들끼리 이렇게 사고 팔았는데 지금은 논이 안 팔립니다. 7만 5천원이라도 안 팔려요. 내년 되면 6만원대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시골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 물론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비행기로 농사를 짓든지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지금 농업을 한다 그러면 이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정부에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마을에 굴러다니는 놈만 주워갖고 지어도 하나도 비용을 안 줘도 그 농사를 잡초만 자라지 말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농업이 하게 되면 앞으로 기업농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밝은 전망도 있고 또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거보다도 더 농사는 노동이고 노동집약입니다. 물론 경영도 해야 되지만 노동자가 있고 자본가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약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넘어가요. 그러면 자본가는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이죠. 사업하는 사람은 그 5억을 가지고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남한테 얘기는 안 해도 저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내가 신앙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는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좋아하고 아주 실리콘밸리를 좋아하고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연봉이 높으죠, 그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디를 가든지 아주 조그만 회사에 가든지 아주 조그만 일을 하더라고 해도 그게 시간이 가고 쌓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게. 그 김미진 강사라고 들어봤죠, 그죠?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 양반이 자기 강의하는 거하고는 딴판입니다. 전공한 거는 아마 음악을 전공했는가, 미술인가 음악인가 그쪽을 전공했는데 지금 모든 분야에서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 사람이 강의를 처음 할 때 진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보다도 강의비는 치꾸리만큼 받고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강의를 했던 사람 중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30년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자기는 이 강의를 해갖고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더래요. 돈도 적어. 또 부르기는 부르는데 가서 왔다 갔다 계획이 빠지고 나면 자기가 받는 게 없어. 그런데 그걸 참고 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그걸 공부를 하고 오늘 강의할 걸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사도 좋고 또
큰 사업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은 그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꾸 내가 저게 좋은가 싶어서 바꾸고 이게 좋은가 싶어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끝에 갖고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직원이 한 7명 됩니다. 지금 사무실에도 있고 배송도 하고 생산도 하고 우리 그 목장님도 있고 한 7명 되고 우리 가족들끼리 해서 약 1명이 지금 돌아가는데 여기에 오는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제대로 된 직원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이가 50이 돼도 그냥 최저임금을 받고 운전을 하고 배송을 하러 옵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 똑똑해요, 그 사람들. 컴퓨터고 뭐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이 IQ를 3개를 못해도 그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최저임금을 받고 나이가 50이 넘어서 그렇게 오냐? 아무데 오래 못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만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애들도 목장에 와서 일 안 하려고 해요. 실컷 땀나고. 근데 꼭 땀나고 힘든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재미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재미나고 보람된 일, 그 일을 꾸준하게 한 번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선택한 직업이 이제 50년을 가고 100년을 갑니다. 물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약 한 50년이 정도, 한 3, 40년입니다. 그죠? 지금 30을 평균을 본다 그러면 60까지 한다고 보면 30년인데 지금 가지는 직업이 이제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가는데 그 직업을 좋든 나쁘든 내가 그 직업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농업이 좋아서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막연히 부모님이 좋아서 농업 이러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다고 외치고 했는데 그 안에는 제가 3번 망할 동안에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어느새 돌아보면 우리 농장처럼 이렇게 지금은 돈은 없습니다. 그 주인이 농협이 반치입니다. 많은 농협이 주인이고 네, 저는 주인 행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만한 그 우리가 규모를 갖추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목장이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왔던 요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지만은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오늘 계신 분들도 우리 야베스 목장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꾸준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신 있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